하이테크 하게 되면 첨단 기술.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 그 제품의 미래가 놓여 있는 건 여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놓여 있다. 첨단 기술 제품의 미래는 우리 마음의 한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첨단 기술 제품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에 놓여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그것들을 만들 재료, 그거를 확보하는 능력.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첨단 기술 제품들을 얘기하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뭐고 그거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또 뭘 의미하는지, 그거는 이제 읽어봐야 하는 거지. 자, 이전 시대, 이러하게 되면 시대거든. 예를 들어서 철기 시대나 혹은 청동기 시대, 그때는 말이야, 새로운 요소들, 그 요소들의 발견, 이게 초래를 했단 말이야. 뭐를 초래했냐면 겉으로 보기에 내지는 외관상 끝나지 않을 만큼 많은 새로운 발명들을 초래를 했지. 지금은 그와 같은 조합들 실제로 끝이 안 나고 있어. 무궁무진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현재 우리는 윈니스, 목격을 하고 있는데, 자, 뭘 목격하느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어디서? 우리의 자원 수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지. 어쨌거나 인간 역사상 그 어떤 지점에서도 한 번도 이런 적은 없는데, 우리 인간이 더 많은 요소들을 사용한 적도 없고 더 많은 조합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각각 뭐가 붙어서 비교급이라고 한다면 문장 끝에 then이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생략이 됐고, 이 의미상 then이 누구와 만나서 생략됐냐면 나와 만나서 생략된 것 같아. 그럼 어떤 논리냐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된 적은 없다.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한 적은 없다라는 이 얘기는 지금 사용을 가장 많이 한다. 지금 조합이 가장 많은 조합이다. 이해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급이 노와 만나서 부정문을 형성하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는 무슨 급이 되냐면 최상급으로 바뀐단 말이야.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조합이 있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의 조합이 가장 많다는 얘기고.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동사를 선택해야 돼. 주어를 찾아야지. 인간의 역사가 주어일까? 아니, 전치사가 붙었잖아. 누가 전치사 다음에 주동을 배치하냐, 무식하게. 그러면 꾸며서 인간 역사상 지점, 이번에도 주어가 될 수 없지. 이번에도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쪽에서 주어를 찾지 못하면 잽싸게 뒤로 가서 위를 주어로 찾아야 되고, 이 문장은 동주, 도치가 된 문장이구나. 도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F부터 시작해서 히스토리까지가 원래 문장 앞이 아니라 원래는 문장 뒤지.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장소의 부사구를 만들면 항상 문장 뒤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빠져나온 이유는 강조가 된 거고, 그래서 문장은 도치가 된 거야. 이제 비동사로 도치하느냐, 해부동사로 도치하느냐,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주어 찍고 주어 바로 뒤를 봐야 되는데, 주어 바로 뒤에 ed가 붙었으니까 pp. 그러면 비동사도 pp하고 결합해서 수동태가 될 수 있고, 해부동사도 pp하고 결합해서 현재 완료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유수 자체가 타동사거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요소들을 뭘로 봐야 되냐면 목적어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에서 수동태를 만들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도치를 시켜도 비동사로 도치시키지 못하고 해부동사로 도치를 시키는 거야. 현재 완료이면서 엄연히 능동태. 왜냐면 비동사가 없으니까.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좀 전까지 필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본적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자원의 수요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면 자원의 수요에서 일어나는 이 근본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거야. 줄이려고. 뭐를 줄이려고 노력하냐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고. 이게 말하는 아까 그 자원 수요의 근본적인 변화였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을 주로 연료로 사용하다가 거기서 근본적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는 석유, 석탄 그만 이용하자. 보나마나 이제 뭐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논리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화석연료 말고 뭐를 사용할까? 태양 같은 바람 같은 공짜로 존재하는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동력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가? 바꾸겠다는 얘기야. 보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태양력, 풍력 따위에 해당하는 뭐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념. 그거에 대한 수요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공급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 그럼 오늘날에 한정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공급이냐면 대체 에너지 공급이지. 실제로 아무리 태양력이나 풍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 많이 만들 수 없거든. 필자는 그거를 반드시 증가시켜야 된대. 그 대체 에너지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친환경적 대체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석유를 가지고 굴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왜냐면 오염을 줄이기 위해.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확보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료라고 하는 것이 석유, 석탄일까?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재료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은 제한된 대체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가? 이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똑같은 초록색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겠는데? 다른 색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 다른 색으로. 예를 들어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하면 자, 근본적인 변화 자원 수요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야. 줄이려고. 뭐를 줄이려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고. 그러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게 되면 다른 연료가 필요하잖아? 그 다른 연료가 바로 뭐냐면 태양이나 혹은 풍력 같은 경우를 동력으로 바꿔서
대체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얘기지.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뭐를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은 공급이 제한된 대체 에너지의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좀 바꾸면 더 확인하지.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결국 늘리라는 얘기인데 공급을 얼터너티브 대체 자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체 자원이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풍력, 태양력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결국 에너지를 쓰자는 얘기고 대체 에너지, 전통 에너지가 아니라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보다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얘기.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자, 주제는 왜 이렇게 잡히는지는 당연히 알겠지, 그지?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통과.